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에 모두가 잔뜩 움츠려들고 있습니다. 미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도 드는데요. 우리들의 불안한 마음 함께 추스려 봅니다. 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너무 조용하죠. 일단 횡보하고 있다. 추가 하락 없이 이렇게 버텨주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감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방향성은 없고 잠시 후면 제롬 파월이 미팅 결과를 발표하고 나면 이거 엄청나게 요동을 막 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발표를 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테이퍼링 당장 끝내고 금리 인상 바로 이렇게 나오면 이거 우리 다 망합니다. 망해. 이거 주식시장 거의 시장 다 떡락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걱정스러운 마음에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만 좀 현실적인 시각으로 예상을 해보면 어떨까? 네. 아직까지 제롬 파월이 말한 걸 놓고 보자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고 앵무새처럼 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인플레이션이 높고 길게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제롬 파월이 갑자기 땀이 나고 당황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지난달과 그 전달 제롬 파월이 태도가 살짝 바뀐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지난달에 제롬 파월이 일시적이란 말은 이제 그만 사용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거 갑자기 시장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롬 파월이 이거 내가 틀렸는데 이런 말은 아닙니다. 제롬 파월은 아직도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고 속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긴 일시적 예상보다는 길어지고 있지만 이런 수치로 계속 나갈 수는 없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저는 지속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은 당연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하지만 인플레이션도 비트코인처럼 장기 우상향 이렇게 장기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도 우리들의 코인 가격처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러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너무 과하게 올라간 것 같으면 좀 내려가기도 하고 또 너무 좀 더디게 가는 것 같으면 또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또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중고차 가격이 너무너무 비싼데 이게 이렇게 계속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중고차를 한 달에 한 대씩 사는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똑같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는 없다. 그리고 며칠 전 영상에서 제가 롱비치 항구에서 이 선박과 물류 문제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기사를 보여드렸죠. 일할 사람도 모자르고 이 컨테이너가 안 빠지니까 다음 컨테이너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이런 상황은 6개월 정도는 갈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었죠. 6개월이 지나면 그런데 차근차근 나아질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사람들 예측에 의한다면 자, 작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장갑, 또 세정제, 마스크 이런 것들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금값이었죠. 가격이 하나에 20-30원 하던 게 이 마스크 한 장에 몇백 원까지 올라버렸습니다. 10배가 넘게 올랐는데 싸구려 일회용 마스크가 50개 들은 게 거의 한 몇십 달러? 이렇게 됐다가 중국에서 이제 그러니까 너도 나도 들여오는 거죠. 이거 사다가 팔기만 하면 대박이니까 몇십 배를 받고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100달러까지 올라버렸습니다. 자, 아무리 이렇게 들여와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요를 맞출 수가 없으니까 가격은 계속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네. 쟁여놓기를 할 필요가 없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안 사도 되겠다. 집에 쟁여놓은 거 이제 갖다 쓸까 하고 이제 쟁여놓은 거를 하나씩 이제 꺼내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트에 쌓여있는 이 마스크를 안 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나중에 중국에서 이제 컨테이너로 들여온 사람들 이거 물건 어떡하죠 이거? 이거 창고에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는데
이거 원가에 팔아도 이제 안 팔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상황도 어느 시점에 가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물류 조달 문제, 이런 문제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물론 이렇게 알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미국 상황을 어느 정도만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런 결론을 도출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뭐 제롬 파월도 이런 거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상황은 일시적인 거다라고 말을 해왔는데, 다른 변수가 자꾸 생기다 보니까 자기 입지가 좀 좁아지기도 하고, 또 이런 뭐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압력을 받다 보니까 지난달 같은 경우 뭐 이제 그런 의견을 내놓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뭐 델타 변이,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시간이 좀 지연된 그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제롬 파월도 이런 모든 상황들을 고려해서, 또 그리고 아직까지 자기가 해오던 말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맞춰서 얘기를 하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뭐 일단은 뭐 굳이 예상을 해보자면 테이퍼링은 아마 앞당긴다고 말을 하겠죠. 상황이 지금 이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은데 뭔가 좀 해결을 하려는 듯한 제스처를 취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테이퍼링은 아무래도 좀 앞당길 수밖에 없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하지만 뭐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굳이 기간을 정해놓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굳이 확정적으로 뭘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묶어놓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도 모르니까 그때 가서 결정을 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하는 게 훨씬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건 그때 가서 상황 봐서 결정을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직까지 늘 해오던 일관적인 제롬 파월의 스타일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만 아직까지 해오던 대로만, 지난달에는 살짝 다른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러한 모습도 또 길게 내다보면 제롬 파월이 초창기에 또 그런 모습이 있었으니까 역시 하나의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만약에 그런 식으로만 제롬 파월이 말해준다면, 그렇게 말해준다면 지금의 불확실성이 사라져버리니까 시장은 당연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겠죠. 네. 우리가 이 호재성 이벤트가 있을 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버리는 이런 걸 많이 경험을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소문에 팔고 뉴스에 사게 되지 않을까, 반대로 되는 거죠. 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어디까지나 기대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롬 파월이 말을 한다면, 네,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후원하신 스폰서를 소개합니다. 지난번에도 소개를 드렸던 메타버스 프로젝트 에버돔입니다. 메타히로의 창시자 롭 그린의 두 번째 프로젝트인데요.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최근 롭 그린이 새롭게 영입한 CMO, 최고 마케팅 관리자죠. 발리 싱이라는 사람인데요. 미국 프로농구 NBA, 미국 프로축구 NFL, 그리고 많은 연예인들과 커넥션이 아주 깊다고 합니다. 현재 CD 프로젝트 레드, 그리고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의 부서에서 에버돔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준비 중인데요. 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텐셋 잼 론치 플랫폼을 통해서 숨은 보석으로 소개가 될 예정입니다. 500만 달러의 판매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에버돔의 프리세일은 2022년 1월 10일 이후에 시작이 됩니다. 메타히로 코인 5만 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해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에버돔 IO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버돔이었습니다.
네, 제가 요즘 메타버스 관련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이든 아저씨가 웬 무슨 메타버스 NFT 게임. 아, 참. 네, 그런데 뭐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하죠. 저도 뭐 열심히 노력해서 배워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거 게임 하려니까 참 어려운데. 자, 그런데 뭐 메타버스 계속 얘기하자면, 오늘 나이키 아시죠? 승리의 여신 나이키. 나이키 참 옛날에 좋아했는데 저도 요즘 뭐 나이키 신고 있는데 뭐 제가 나이키에서 후원을 받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네. 우리 승리의 여신 나이키가 로블록스 안에서 나이키 랜드를 론칭을 했었죠. 지난달에 4개의 트레이드 마크를 벌써 신청한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 질세라 아디다스 아시죠? 아디다스도 메타버스에 뛰어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아무리 봐도 이 메타버스가 이거 보니까 사기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메타버스, NFT, 그리고 뭐 게임들, 플레이 투 원 게임에서 돈 벌기요. 이런 종류의 이 모델들은 아주 전망이 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메타버스, NFT, 플레이 투 원 게임에서 돈 벌기 이런 모델들이 우리가 처음 접해보는 그런 모델들이라서 적정 가격을 매기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가 적정 가격인지, 아니 무슨 뭐 NFT가 이렇게 비싸도 되는 건지 참 어려운데,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시장이 적정 가격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메타버스 엄청난 가능성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만큼의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코인은 엄청나게 폭락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꼭 유념하셔서 안전하게 접근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크리스마스 파티 날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날짜를 언제 해야 되나 이거 고민을 하다가 10월 26일로 일단 잠정적으로 정했는데요. 오후 3시 한국 시간입니다. 12월 26일 오후 3시 한국 시간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하루 지나서 하니까 이게 좀 약간 아쉬운 마음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전주에 하려니까 너무 촉박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제가 좀 준비하려는 것들이 있어서 크리스마스 겸 연말 행사로 묶어서 이번에는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전 구독자 대상으로 퀴즈 대회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상금도 있습니다. 네. 1등 상금을 뭘로 할까 이렇게 제가 고민하다가 이왕이면 좀 뭔가 좀 재밌게 하려고, 잠시 후에 이제 제롬 파월이 얘기를 하잖아요. 제롬 파월이 만약에 이야기를 잘 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얘기를 해서 만약에 우리들의 코인들이 상승을 한다면 제가 이더리움 한 개 겁니다. 제가 이더리움 한 개. 뭐 이 비트코인 아니고 뭐 맘 같아서는 제가 비트코인으로 걸고 싶지만 뭐 비트코인 걸었다가는 제가 우리 집에서 쫓겨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한 개 걸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시간을 정하자면 제롬 파월이 화면에 나와서 입을 여는 순간부터 1시간 후에 가격을 딱 비교해서 그때보다 올랐다 그러면 그냥 이더리움 한 개 상품으로 나가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하락하면 어떡하죠? 하락하면 뭐 다른 걸로 에이다 한 개 에이다는 뭐 농담이고, 그때 가서 제가 그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올라줘야겠죠. 저는 여러분들께 이더리움 한 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꼭 올라줘야겠습니다. 네,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번 그 제롬 파월 이야기할 때 생방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근데 시간이 한국 시간으로 새벽 4시입니다. 뭐 새벽 4시면 여러분들 주무시고 계실 시간이잖아요. 이때 이거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무시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보고 뭐 막 이렇게 째려본다고 제롬 파월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얘기해 주지는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무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의 발언이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요. 저의 예상은 영상 초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뭐 제가 뭘 알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뭐 미국 상황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충분히 생각을 하신 다음에 본인에게 맞는 좋은 결정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롬 파월이 뭐라고 하든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방향은 벌써 정해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단 뭐 이더리움 한 개 준비해 놓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꼭 좋은 결과로 여러분들이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기뻐하시는 그런 상상을 해보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